네, 필리핀에서 온 에릭 제라두 교수입니다. 발표 부탁드립니다. 바로 티에르 텐가오, 즉 본토크족의 강제 휴식의 의미, 코로나19 대유행의 맥락에서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실 예정이십니다. 필리핀 산토 토마스 대학에서 와주셨고요. 열대지역 문화재 및 환경보전센터 소장이자 대학원 문화유산 연구 프로그램 교수이십니다. 모든 연사분들께서 주어진 시간을 잘 엄수해 주셨습니다. 각 발표별로 15분씩 잘 지켜주신 것 같은데요. 덕분에 시간을 잘 맞추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연사이신 에릭 제라도 교수님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좌장님. 네, 유네스코 아트무형유산센터 유네스코 방콕 사무소 측에게 이렇게 흥미로운 웨비나, 무형문화유산에 관련된 웨비나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라인에서 지금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제 발표의 제목은 마운틴주의 본토크 쪽의 강제 휴식의 의미, 코로나19 대유행의 맥락에서 라는 그런 발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형문화유산의 윤곽을 정의하는 것은 2003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채택 전에도 문제시되어 왔습니다. 서양 및 동양 철학, 자연과 문화의 양분, 탁월함 대 일반적 그런 퀄리티 개념 간의 긴장감이 유산 보존 분야에서 대두가 되었습니다. 네, 궁극적으로 정의를 내리고 또 결국에는 사용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여기에 정의와 5개의 영역은 지속적으로 이 비판 및 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해당 정의는 유산 현상의 특징을 명시하는 속성들로 구체화되었는데요. 더 자세히 말하자면 전통성과 현대성의 공존, 포괄성, 그리고 대표성, 공동체 기반 여부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속성들은 전통적 또 전용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로 유산 목록에 등재케 하는 세계유산의 특징들과 정반대로 양분되어 있었습니다. 이 유기적 특징은 많은 반복과 변형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매우 유동적일 뿐만 아니라 역사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 중 하나에 불과하며 문화의 융합이기에 정통성이란 더 이상 중요하지도 적용되지도 않는다는 그런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유산은 무형문화유산의 표현 중 하나로 지속적이며 진화하며 전형이 되면서 생명력을 발산하며 안정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공동체의 생명의 원천이 됩니다. 175개의 민족 언어 집단이 존재하는 필리핀은 풍부한 토착 지식 및 표현을 담고 있는 곳입니다. 특히 마운트 프로빈스의 본톤족은 무수한 의식을 자랑하는데 수백 년간의 인간과 환경 간의 조화로운 상호작용을 대변하기도 합니다. 티에르 텐가오는 이 고도의 맥락화된 관행으로 특정 상황에서 필수적인 그런 경험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티에르 텐가오가 갖고 있는 그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이 해당 연구는 티에르 텐가오 전통을 다른 맥락에서 특징 지어보고 해당 전통이 최근 코로나19 락다운 당시 어떻게 연행이 되고 또 팬데믹 맥락에서 본톤족의 생존과 회복력의 가치를 반추해보고자 하였습니다. 이론적 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우연의 연구는 티에르 텐가오가 코로나19 팬데믹의 맥락에서 갖는 중대성을 기록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그 해당 관행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보통 강제 휴식으로 알려진 이 관행은 특정 상황에 부가적으로 연행되는 그런 관행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정부가 강화된 지역사회 봉쇄 격리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서 본톤족은 조용히 전체 방역 지침의 한 부수적인 활동으로 해당 전통을 연행하였습니다. 티에르 텐가오는 역치의 현상을 상기시킵니다. 반개냅과 터너의 연구는 틈새적 순간의 가치를 강조하는데요. 그 중간 단계, 즉 이벤트 간의 숨고르기 같은 이 시간은 건축에서의 전이 공간과 유사합니다. 티에르 텐가오 관행의 경우 레이드와 프릴브렛의 연구가 이 현상에 대한 전체론적인 가치 인지 및 인정을 하는 데 주요했습니다.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해당 연구는 전체적으로 한계가 있는 이유가 2020년 3월 15일에서 5월 31일 필리핀 방역기간에 수행되었기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학술적 관행으로 과정과 역학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시간을 두고 최소한의 그 현장 기록 작업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불행하게도 해당 기록 작업은 텔레비전 영상, 온라인 문헌, 서적, 사례 연구, 휴대전화를 통한 몇 건의 인터뷰만으로밖에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대상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 북부의 코디에라 자치 지역은 필리핀 역사상 그 식민지화의 맹습을 경험한 적이 없는 곳으로 지역의 지식체계가 온전하게 지속될 수 있는 곳으로 전통적인 그 관행이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 세계유산인 이푸가오 계단식 논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푸가오 계단식 논과 토착민들의 특징은 인근 공동체에도 공유되고 있는데 특히 인간과 환경의 조화로운 관계에 대한 개념이 그 한 예입니다. 이푸가오의 후두후두 노래와 한국, 캄보디아, 베트남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푸눅이란 줄다리기 의식이 무형문화유산보호 대표 목록에도 등재가 되었죠. 마운틴주는 코디에라 지역에 속한 주 중 하나로 벵게트, 이푸가오, 칼링갑, 아파야오, 아브라주도 등이 이 지역에 있습니다. 지형적으로 산악지대이며 역사적으로 뚫기 힘든 곳이었고요. 여기는 루손 북부의 코디에라 자치구로 마닐라에서 400km 떨어져 있습니다. 살아있는 유산은 본토 쪽에 일상에 얽혀 있습니다. 강제마을 격리는 마운투주에서 티에르 탱가오 세데이, 파르이 카바야 또는 퉁가오 등 민족 언어 집단에 따라 달리 표현되고 있는데 인근 이푸가오주에서는 퉁고 또는 다른 이푸가오 언어로 퉁가오라고도 불립니다. 칼링가주에서는 으글린이라고 불리며 첫날 공동체에서 연행되는 휴식일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맥락과 표현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선 준 프리블렛의 초노에 대한 연구는 그녀가 갖고 있는 1972년 투구칸에서의 실감나는 인류학적 일지의 연대기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초노는 마운틴주의 본톡종 간의 연회를 의미하는데요. 연대기에 따르면 초노의 첫 3일은 사로그르로 원로들이 티에르남 만길리 즉 공동체 휴식일을 선언합니다. 그 후 그 누구도 마을을 떠나거나 버텨서 일할 수 없습니다. 주된 활동은 푸망고라는 선도 부부의 집에서 집중되고 연속적인 의식을 연행하는데요. 이후 3일 그 초노 3일 이후 공식적인 초노 기념식에서 연회를 가졌습니다. 초노의 마지막 3일은 티에르가 선포가 되는데 이런 의식을 연행합니다. 즉 축제에서 사용한 목재 구조물을 제거를 한다든지 판테의례라고 해서 푸마타이 옆 신성한 나무의 제물의식 및 전체 마을의 안녕을 위한 제물의식을 개최하게 됩니다. 또 토치라는 성스러운 셈에서 마드노를 목욕시키는 의식이라든지 마드노의 목욕에 대한 금기령이 해제가 되면서 축제 참여자들이 목욕을 할 수 있는 그런 의식입니다. 휴식일 공동체 전원이 마드노의 집에 다시 초대가 돼서 아침과 점심 식사를 하게 되는데요. 밤 늦은 시간에 가무가 진행되고 원로들이 공식적으로 초노의 종료를 선포하면서 마무리하게 됩니다. 코디에르 주민들은 전통적인 농업 주기를 따랐습니다. 티에르 또는 테나고는 여기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의무 휴식일은 자연의 힘이 안정화되도록 존중하고 원로들이 활동을 위해 상서로운 전조를 낭독하고 티에르의 근거와 방법론은 프릴브렛이 잘 기록하였습니다. 농업활동과 연동된 모든 관계활동은 티에르에 의해 규제가 됩니다. 원로회에서 티에르 시행을 결정하면 어린 소년들이 밭에서 다음날 그 누구도 일할 수 없다는 발표를 외치고 닭의 담증낭을 읽으며 받은 전조를 점으로서 해석을 해서 그 해당 기간을 정하게 됩니다. 티에르는 농업활동 한 세션의 종료와 다음 활동의 시작을 알리게 되는데요. 더불어 티에르는 농민들의 그런 가족과 일원들의 업무 배분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게 해주고 가형자원을 평가하고 의무 휴식일로 고된 노동에서 신체적 피로를 회복하게도 해주게 됩니다. 티에르는 중대한 환경적 제약 속에서 활용되기도 하는데 질병과 또 역병을 확산을 막기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플릴레트는 벼가 해충 피해가 있을 때 해당 지역에 방역을 하게 되는데 원로회에서는 모든 마을에 강제 휴식일을 시행하게 되고 농민들은 논에 가거나 마을을 떠날 시에는 위반 시 벌금을 물게 됩니다. 또 관행은 다른 지역 논에 해충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예방적인 조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티에르는 공공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에 대한 공동체 관심을 모으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이 되는데 플릴렛의 기록에 따르면 마몽간낭 만길리를 위해 티에르를 시행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두 개의 소송권을 방청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하나는 산기슭을 불태우는 건이고 다른 하나는 논 소유주들의 용수 회전 규칙을 위반한 것에 대한 그런 소송권에 방청을 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2020년 1분기에는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전 세계 공포의 도가니가 되었죠. 중국 우한발 신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었습니다. 3월 15일 두테르테 대통령이 전국에 2달간의 락다운을 또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3월 25일 대통령은 바냐니안 투힐 에지원법에 서명했는데 이는 대통령과 지방정부가 방역을 위해 활발한 역할을 하도록 특권을 부여하는 법이었습니다.
락다운으로 인해 시장들은 혁신적이고 합리적인 프로그램을 발족하고 공동체들이 이런 시간을 이겨내도록 하였는데요. 몇 가지 프로그램 말씀을 드리면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소독을 하기 위해서 드론 등 기술력을 활용한 사례라든지 완비된 테스팅 센터 구축 작업을 시작하면서 도시의 그런 전염 상황을 평가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고 확진자들을 위한 대안병원으로 선박을 마련한 시장도 있었습니다. 본톡에서 주지사는 공동체의 지지와 전통의 원로들이 갖고 있는 방역의 지혜를 실천하도록 했습니다. 현대의 정치 시스템을 보면 이런 지방위원회 관습법에 따라서 임명되는 그런 원주민들 대표들이 있었고 이것이 잘 활용이 되었는데요. 전통적 지도자들은 공공복지를 우선시하고 현지 그 거버넌스에서 그 행동과 결정에 미치는 사회적인 영향을 강조하게 됩니다. 사실 주지사에 따르면 원주민들의 토착지의 보유자들의 말에 경청을 하는데 왜냐하면 태고적부터 주민들이 안전하고 강건하게 해주었던 것이 바로 이러한 토착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3월 30일 식량 구호품을 위해 광란이 치솟을 때 마운틴주 사단가의 가비용 강간한 시장은 국가 당국으로부터 식량 구호품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구호품을 더 필요로 하는 지역에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이죠. 자, 코로나 19 때에 그 보시면 이러한 또 다양한 관행들이 활용이 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운틴주의 한 지역에서는 닭고기와 그 창태이라고 불리는 염장육을 제공하며 티에르를 연행하고 의식 이후 원로들은 티캠이라는 구아바과의 식물을 절단하여 나무와 다른 전략적 위치에 두었고요. 일부 지역에서 풀을 느슨한 매듭으로 묶어서 공동체의 관문 지역에 보이게끔 위치시키고 출입금지의 터보 표시로 사용을 했습니다. 더 큰 마을에서는 물소의 두개굴과 뿔로 코로나19의 악령을 물리치기 위해 주요 지역에 진열도는 걸어두었습니다. 또 가족의식으로서 사회 각층에서 연행이 되었는데 개인 가정에서는 시네트를 연행했는데 이는 뒷뜰에서 불을 피우는 의식입니다. 사가다 마을에서는 원로들이 3월 21일 세데이를 연행하면서 루마웨그를 불러 코로나19와 다른 질병으로부터 마을을 보호하도록 하였습니다. 본토의 수도에서는 종교받은 원로인 창가르 팟카이 만행테이를 3월 30일에 연행하였는데 이는 닭의 장기로부터 전조를 얻고 점을 보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바이러스부터 마을을 지키기 위한 부적 역할로서 불을 펼쳐서 피워놨는데요. 실제한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운틴주 전체를 커버하기 위한 또 유사한 의식을 4월 1일 연행을 한 바 있습니다. Nagpapahiwatig ito na bawal pumasok o lumabas sa lugar na iyon. Dinadasalan ang mga itlog sa pamamagitan ng ritual na tinatawag nilang tulot di angel. This is performed when health epidemics, which we term as angel, such as diarrhea, measles, influenza, and this coronavirus exists in the community. Sa bayan naman ng Buntok, tigkam o isang uri ng puno ang ginagamit bilang pangharang sa kalsada. Binabasbasan ng tigkam sa ritual na tinatawag nilang Changtoy o proteksyon mula sa malubhang sakit. Nag-aalay ang mga elder ng native na manok at iniluluto ito kasama ng salted meat. Hindi kailangan awanti hospital, awanti doctors, awanti nurses. Ayon sa gobernador, ganito ang ginagawa ng kanilang mga ninuno noon at naniniwala sila na mabisa pa rin ang pagsasagawa ng ritual para makaiwas sa sakit. This provides you more or less an idea of 자, 이 영상을 보면 their 어떻게 이런 무형문화유산을 연행을 하였는지 이런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지혜에 의존을 했는지에 대한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this show that there is still 보건부의 6월 15일 통계치에 따르면 여전히 마운틴 주 전체에는 코로나 건수가 0건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plans to counter the COVID-19 코로나19 팬데믹하에 코디디에라 행정부의 반응과 수용 자세는 매우 지지적이며 협조적이었습니다. pandemic. 그래서 그들의 그런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그동안 숭배했던 가치들이 있었기 때문에 잘 극복해 나갈 수가 있었는데요. 몇 가지 그 중요한 내재적 특징들을 살펴보면
상당히 회복력이 있고 그래서 어느 상황이든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고 또 그들의 선조들과 마찬가지로 항상 주어진 여건 내에서 살아가고 항상 남을 생각하고 항상 만일에 대비하고 미래를 생각하고 그리고 재난 상황에서는 어김없이 이런 전통 의례인 바야니안을 연행을 하고 원로의 지혜를 존중하고 또 매우 실질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가치들이 있었기 때문에 잘 극복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식량 안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경륜 있는 의사이자 토척 보건 시스템의 전문가인 페넬로페 도모고 의사에 따르면 해당 전통이 일리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이유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 해당 의식을 지속하는 것이 맞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는 단순 미신이 아니라 안전과 평화 질서를 위한 메커니즘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살아있는 전통은 공동체 안정을 위한 강력한 수단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맥락은 질병은 보이지 않고 미래는 불확실하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다만 유산과 과거만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지방정부 단위 메커니즘이라든지 병원 인프라, 보건 체계, 국민을 위한 지속교육 상황 등은 이상적인 상황과 거리가 아직은 멉니다. 살아있는 전통은 모두와 환경을 위한 의무 휴식인 티에르, 테나고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고 모두와 모든 것이 멈추도록 하고 바로 인생의 다음 장을 위한 정신과 스태미나를 회복하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살아있는 유산은 공동체를 위한 생명력이자 생명 원천이고 지속 가능성과 안정을 위한 필수적인 수단입니다. 자, 참조 문헌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